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밤 10시 2분입니다. 방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울산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만난 직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장으로서 당원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장으로서 당원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느냐 투톱으로 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김종인 씨는 전권을 달라. 그거는 원톱이다 이거죠. 원톱으로 하자.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원톱은 안 된다. 협의체로 해야 한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두 사람, 즉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현 당대표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하는, 또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총괄하는 이런 기구를 구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하니까 김종인 씨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되다가 이 이준석 당대표가 목리를 부리면서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더구나 6일 선거대책기구 출범식을 눈앞에 두고 이게 당이 대표가 후보에게 하극상을 하고, 더구나 대표가 나는 윤석열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막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봉합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 참에 잘라야 한다, 뭐 이런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는 중에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차를 타고 울산에 가서 아주 굴욕적으로 이준석을 만나고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이 모양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참 스타일 꾸기는 모양인데, 글쎄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하기 힘듭니다. 일단 후보 밑에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그 밑에 상임위원장 두 사람, 이런 체제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출범하는 거는 출범하는 거가 되는데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김종인이 윤석열을 무릎 꿇리는 식으로 이게 인사가 됨으로써 이 선대위의 주도권을 놓고 한 번 더 갈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더구나 대장동 등 지금 이재명의 부패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김종인은 뇌물 전과자다 뿐만 아니라 비례 대표만 5번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좌우를 오고 가고 한 사람이다. 2017년 4월에만 해도 김종인 씨는 대선에 출마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지지로 돌았다가 조사에는 안철수와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렸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지지율로는 혼자서 승리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안철수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이준석이 짜고
안철수와의 연대를 방해할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농후한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종인은 내가 잡아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반대한다. 차라리 당 중심으로, 이준석 중심으로 선대위를 하면은 나는 돕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김종인은 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종인 좋아서 윤석열 찍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가 있습니다. 이준석도 젊은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확실하게 5% 내지 8%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가 있는 사람 두 사람, 홍준표와 안철수를 멀리하고 김종인을 모셔온다는 게 이게 계산법이 맞는 거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는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준석이가 폐륜적 행태로 완전히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아주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걸 겪으면서 자기 소신을 꺾고 김종인을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했다. 이건 완전히 백기투항이죠. 그러나 그 백기투항을 하더라도 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표가 될까요? 그건 저는 미지수로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저는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출범하는 듯 하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반발하고 안철수 후보가 멀리하고 했을 때 과연 확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의 선거 구호, 상식과 공정이 김종인을 내세워서 과연 먹혀들겠느냐. 나이 80. 우선 땜질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땜질. 지금까지 윤석열 씨 하는 행동은 보면은 항상 후퇴만 해왔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방어선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퇴를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밀려서 해왔어요.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가겠다고 해놓고 취소. 이번에 김종인은 안 된다고 해놓고 김종인을 받아들이는 이런 후퇴의 연속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아주 만만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 겁쟁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악착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미 대통령은 다 되었고 이제는 수비만 하면은 당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그러나 이재명은 바닥을 기면서 이전투구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은 도덕성에서는 이재명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재명은 능력 면에서는 윤석열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시간이 가면은 도덕성 문제는 약해지고 능력, 즉 정책, 그리고 행정 능력, 이것 가지고 승부를 낸다면은 그때는 윤석열은 불리하게 됩니다. 범야권 단일화를 이루는데 김종인, 이준석은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그래도 과연 국민의힘 가지고만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김종인이 상왕처럼 비칠 때 누가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오늘의 결정이 3월 9일 패배를
예약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결정으로 모든 게 잘 봉합이 되어 가지고 일치 단결해 가지고 홍준표도 안철수도 힘을 모아 가지고 상당한 차이로 이기는 수도 있는데, 어느 가능성이 더 높으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